안녕하십니까.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. 오늘은 네 번째, 무늬만 용신인데 헛방 날린 사주 상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도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역학원을 차려서 초창기 때 실수하신 내용인데 한번 보자고요. 자, 이 사주 주인공의 여자분하고 상담을 잘 하셨답니다. 재물운이 어떻든 이사운이 어떻든 상담을 잘 마치고 나서 일어서시기 전에 이 여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대요. 선생님, 제 사주에 배우자운은, 남자운은 어때요? 남편운이요.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제자분께서 남편 떡이 상당히 있는 사주네요. 사주에 상당히 그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남편 떡이 좋은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여자분께서 남편 떡이 좋다고요? 아니, 제 남편이 결혼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한다 저 사업한다 하면서 집에 돈 한 푼 못 벌은 거는 둘째치고 사고를 친 바람에 내가 이 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 뒤치다거리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남편 덕이 좋다고요? 더군다나 2008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, 우리 남편. 이러더랍니다. 자, 무엇이 잘못됐을까요? 무슨 실수를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자, 이 사주를 풀어봐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? 신축년 임진월 경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. 자,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. 연간의 신금은 작은 쇠, 그 다음에 축토는 작은 흙, 그 다음에 임수는 큰 물, 호수같이 큰 물이죠. 진토는 축축한 큰 흙, 그 다음에 본인은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. 그 다음에 일지 오화는 작은 촛불, 그 다음에 정화 역시 작은 촛불, 축토는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. 오행이 큰 물, 그 다음에 흙이 제법 있죠. 불도 좀 있고 쇠, 물, 나무가 안 보이죠. 나무가 안 보이네요. 물론 진토 안에 을목 조그만한 나무가 있는데 너무 약하게 돼 있죠. 이렇게 오행이 돼 있고 재성이 좀 나무가 약하다는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. 신금은 경금과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. 그 다음에 축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. 그 다음에 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. 그 다음에 진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. 그 다음에 오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. 자, 정화 역시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. 축토는 정인이라고 그랬죠. 이렇게 정편인이 상당히 좀 있고 정관, 그 다음에 식신, 재성인 나무, 재성이 약하다는 얘기죠. 재성이 상당히 좀 약한 사주가 됐네요. 그죠?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사주 형상, 사주 강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.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나는데 진월 달에 태어났죠. 늦은 봄 환절기. 그래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등령을 했네요. 등령. 자, 큰 쇠를 생해주고 있고 축토, 진토가 나한테 힘을 좀 보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도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죠. 내 힘을 보태준 오행이 제법 좀 있어서 약하지 않은 사주인데
이 사주에는 금생수를 받은 이 물이 너무 커요. 너무.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도 있고, 진중의 개수도 있고, 축중의 또 개수. 이 물이, 이 큰 물, 이 호수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. 물이 제법, 지장간에도 있고, 그래서 이 흙도 좀 축축해가지고 있어가지고, 인성이 그렇게, 이 물은, 큰 물은 쏟아지고, 물은 많고, 흙도 질이 그렇게 좀 썩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불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. 요게 용신이네요. 오화나 정화나 용신. 왜 그러냐면 이 축축함. 사주가 상당히 습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흙도 습하고 이것도 쇠도 냉하고 그래서 이 불이 축축함을 좀 습을 몰아주고 화생토를 해줘가지고 힘을 좀 주고 있으니까 이 조우로 이 불이 필요하고 또 통관. 화생토, 토생금, 금생수 이렇게 이어지는 이 통관 역할도 하는 아주 귀중한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귀중한 용신으로서.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불이 용신이다 보니까 이게 뭐였죠? 정관이었다는 얘기예요. 정관. 내 남자, 남편. 그러다 보니까 관이 용신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귀한 용신이다 보니까 남편하고 상당히 남편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귀중한 남편을 얻어서 남편덕이 있습니다 라고 통변을 하신 거죠. 제자분은. 자,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사주만 강약이 있는 게 아니라 용신도 강약이 있다는 얘기예요. 용신도 강약. 사주 오행만 질이 있는 게 아니라 용신도 질이 있다는 얘기라. 그래서 사주를 파악했고 용신을 찾았다면은 반드시 그 용신의 강약, 질을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통변에서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. 여기서 실수를 하신 게 이분이, 제자분이 실수한 게 이게 용신의 강약, 질을 잘못 잡아서 잘못 통변을 하셨다는 얘기죠. 맞아요. 이 불이 요 화생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습을 몰아내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아요. 근데 사주 형상을 보자고요. 이 큰 물이, 금생수를 받은 큰 물이 쏟아져 내린다는 얘기예요. 쏟아져. 그럼 이 오화 정도는 한 방에 꺼질 수 있어요. 여기까지 범람해서 이 정화도 마찬가지죠. 또 그런데다 물을 품은 축축한 흙이라는 얘기예요. 진토는. 이 축토도 축축한 흙. 이것만 가지고도 이 불들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. 화생토 하다가. 더더욱이 나무에 생조가 없다는 얘기예요. 불은 나무의 생조를 받아야 제대로 된 불이 되는데 나무에 생조가 없는 데다가 생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 큰 물이 쏟아지면 이 작은 불은 이 모닥불 같은 거는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. 꺼져버려요. 그래서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불이 너무 약해지고 꺼지다 보니까 화생토는커녕 무늬만 불로 붙어 있다는 얘기라 꺼져가지고 그래서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이 사주에 보인 대로 아무 역할을 못 하니까 무능하다는 얘기예요. 무능해. 내 역할을 화생토를 해줘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아까 남편 보기 좋을 텐데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. 무늬만 용신이 됐다는 얘기예요. 용신이 최악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. 용신이 최악. 그러다 보니 남편덕이 없어진 사주팔자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남편덕이 좋다고 그러면은 바로 망신을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사주를 파악할 때 반드시 용신을 찾았으면 용신의 강약,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다음에 용신의 질을 파악하는 그런 그 다음에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. 아셨죠?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발달되고 문이지만 관인상생이 됐고 또 식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선생 사주로서 상당히 어울리는 사주죠. 그리고 그 시기 때 약한 불기운, 직업발을 좀 살려주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지만은 남편이 이렇게 무능하다 보니까 또 나무가 재물인데 재물떡도 약하다 보니까 남편 때문에 곤욕을 좀 치렀던 남편떡이 떨어졌던 이 선생님 사주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분 남편분이 2008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. 교통사고로. 2008년이면 무자년이란 얘기예요. 무자년인데 이 배우자 궁에 있는 오화를 갖다 좌우충으로 약한 정관을 갖다 때려버리니까 좌우충으로 깨지면서 이러한
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. 이러한 형이 발생했다는 얘기죠. 자, 오늘은 영신을 파악할 때 이렇게 자칫하면 무늬만 영신을 가지고 그냥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통변하기 쉬운데 반드시 영신의 강약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